자, 오늘 배울 내용은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게요. 방정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x에 대한 값을, 즉 x축과의 교점을 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럼 x축과의 교점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인수분해라든지 근해공식이라든지 조립제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딱 찾는다면, 이번에 구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극대값과 극소값에 대한 부호 변화를 통해서 x축 위에 대해서 어떤 점의 개수가 몇 개일 것이다를 찾는 것이지. 첫 번째, 극대랑 극소값을 갖는 3차 함수를 예를 C로 한번 들어볼게. 자, 그러면 3차 함수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 싹 보게 되면 이 친구에 대해서 fx라고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친구를 우리가 알파, 이 친구를 베타라고 이렇게 딱 잡아보자. 그랬을 적에 x축의 위치가 1번 여기쯤에 있다고 쳐볼게. x축이 여기 있다 친다면 1번, f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은 값과 f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은 값이 0보다 크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 이 판단을 한다고 돼 있을 때 얘는 어쩔 수 없이 실근이 달랑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지. 따라서 극대값과 극소값에 대한 곱에 대한 부호가 양의 값이 나온다면 이것은 우리가 실근이 한 개이고 나머지 두 근은 안 만나니까 허근일 수밖에 없겠다. 허근이 두 개가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한다라는 얘기지. 두 번째 거는 만약에 극대값과 극소값에 대해서의 곱이 여기에 대해서 f의 알파랑 f에 대해서의 베타 값이 0이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된다면 이 친구는 하나에 대한 뭐라고 되는 것이, 이거는 한 개의 실근, 그리고 또 다른 한 개에 대한 뭐를 갖는다? 중근이라고 쓰도록 할게. 이렇게 분명한 것은 접할 수밖에 없으니까 0이 나왔다는 것은 접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보겠고, 세 번째 거를 딱 보시게 되면 애매하게 이쯤을 지나간다고 해볼까요? 얘를 보시게 되면 알파를 대입한 값과 베타를 대입한 값에 대한 곱이 음수가 나왔으므로 이때는 얘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우리는 판단한다는 얘기지. 일종의 판별식 비슷한 느낌으로서 접근하시면 되겠어. 거기에 근에 대한 개수를 파악할 수 있는 첫 번째 아이템이었다. 한번 여기 책에 있는 내용이 약간 좀 적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적어 주시겠어요? 내용이 좀 적으니까. 여기 페이지는 4번이랑 6번에 대한 내용을 해줄게. 필기 끝나면. 다인이 필기하고 있어? 자, 4번을 한번 가볍게 한번 가볼게요. 우선은 이 친구에 대해서의 실근의 개수를 묻는 것인데, 양쪽에 있는 두 그래프의 교점을 잡는 것은 사실상은 복합적인 내용이라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그 x축과의 교점으로서 연립을 통해서 가자. 얘를 이렇게 한번 첫 번째 정리해야 되겠죠. fx는 2x에 대한 3승 3x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1은 그 값이 0이 되는 그러한 fx를 찾겠다. 이게 더 너무나도 현명한 방법이 되겠지. 그래서 이항을 해서 간단하게 만들고 이제부터 가는 거야. 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 미분합니다. 미분을 했더니 6x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6x가 나와서 6에 대한 x에 x 마이너스 1이라는 극대 극소라는 것을 둘 다 갖는다라는 거 우리는 확인했다. 얘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요렇게 2차 함수를 띄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0이고 요것은 1이 되겠지? 밑에다 이렇게 쭉 내려보세요. 내려서 자, 0을 넣어주게 되면 본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여기다가 이제 얼마야? 0, 마이너스 1. 잠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좀 위에다가 해야 되겠다. 다시 할게. 이쯤에다가 0, 마이너스를 띄고 1을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1 넣었더니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해서 그거를 연속적으로서 그어주게 되면 이러한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극대라고 할 수 있는 값과 극소라는 값에 대해서 부호가 둘 다 뭐다? 음수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x축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거보다 윗동네에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몇 개다? 한 개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지. 가볍게 한번 필기해 주세요. 쉽습니다. 예. 극대 값과 극소 값에 대한 부호를 통해서 우리는 실근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한다. 자, 4번이었어요. 자, 펜 놓으시면은 이제 6번을 이제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맡길게. 그 다음에 5번, 7번을 여러분들한테 맡길게. 자, 6번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에 대해서 내용 접근 방식은 다 똑같아요. 근데 다만 간단하게 빨간 펜으로 요거만 한번 이렇게만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렇게 여기 상수항에 변수가 등장 시 상수항에 대해서 변수가 만약에 있을 경우에 접근하는 방식이야. 요렇게 상수항일 때야. 뭐 1차항에 변수가 있을 때도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거는 응용 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기초 부분을 배울 적에는 얘를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선생님의 솔루션은 이게 가장 편리합니다. fx라고 할 수 있는 친구를 왼편에 있는 함수식을 따로 이렇게 접근하시고 그리고 gx라고 한다는 녀석을 상수함수로 접근해 주세요. 그래서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림을 다 그리고 조건에 맞게끔 K라고 할 수 있는 상수함수를 이렇게 업다운 시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전략은 되게 간단한 게 얘를 미분을 해주잖아? 그러면 3에 대한 X에 대한 제곱 6X니까 3에 대해서의 X에 X-2다. 그러면 이거 가볍게 도함수를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0과 2에 대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했어요.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 우선 대략적으로 개형만 대충 완성. 0이라고 넣었더니 이 친구의 값은 3 나오고요. 여기에 대한 값은 3 나오고 그리고 2를 넣었더니 8, 12, 3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이제 완성을 해주실래? 잠깐 필기 스스로 하셔도 되고 간단하게 그리셔도 돼. 치역값이 3, 치역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만 대충 찍어줘. 처음 배울 적에 시간 절약용으로 한번 빠르게 좀 해주시면 학기 중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야. 되겠냐? 자, 그럼 이제부터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K라는 친구가 여기쯤에 있으면 되겠다. 이게 1번의 정답. 그러니까 얘가 Y는 얼마면 돼? K가 이쯤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1번에 대해서의 정답은 마이너스 1보다는 위에 있고요. 3보다는 밑에 있으면 그게 정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해주시면 돼. 그래프 해석이다. 그럼 두 번째 거는 중근이라는 것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접해 있는 것이 두 군데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 있는 거. 그러니까 K라고 한다는 것이 3 또는 얼마? 마이너스 1이면 두 번째 거의 정답이라고 바로 이해할 수 있겠지? 세 번째 거는 하나야만 가지려면 3이라는 것보다도 더 위로 가거나 마이너스 1이라는 것보다 더 밑으로 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K가 3보다 크거나 K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은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해가 나오지. 이렇게 해주시면 좀 쉽게 이 문제에 대한 이 유형을 해석할 수 있어. 상수항에 뭐가 있으면 변수가 있을 때는 따로 보시는 것이 계산하기 되게 쉽다. 근데 이게 응용이 되잖아? 그럼 고1 거에 대해서 만약에 동생들이라든지 후배들을 가르칠 적에 보면 그 K라는 것이 상수항에 있을 때 따로 보는 것들이 그것도 다 적용이 돼요. 이차함수도. 이차함수와의 뭐 있잖아. 뭐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보면 AX에 대한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 이렇게 K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도 얘 따로 그린 다음에 이 친구와에 대한 만남을 통해서 하도 그것도 적용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렇다. 이런 얘기고 당연히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네 5번, 7번 빠르게 한번 구해볼래? 한 3분 줄게요.
게 있어. 맛있다. 거기 9일 동안 있었던 거야? 네? 9일? 아니 설날 응. 열면 끝나고 왔어요. 야, 그 엄청 비쌀 때 갔네. 너무 힘들었어요. 아파서? 아니 비행기가 너무 지연돼가지고 도착했을 때 원래 밤이어야 돼서 가고 일정 시작해야 되는데 도착했는데 아침 6시 반 이래서 그냥 바로 일정을 가이드 끼는 거야? 수영아 다 했어요? 오케이. 케이크도 다 했어요? 콜, 갑니다. 자, 다윈이는? 쓰기만 하는 이제 부등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볼게. 근데 이 부등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 적에 이 책 내용이 선생님이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는 부등식의 내용은 그냥 이거 버려. 이거 버려. 버리고 문제만 풀 거야. 자, 부등식에 대해서는 필기를 그냥 독립적으로 좀 따로 합시다.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배웠으면 이번에는 부등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미분에 대해서 접근을 할 거예요. 방식은 이겁니다. 전략은 f에 대한 x가 0보다 클지 f에 대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지에 대해서의 이것이 성립 조건을 이제 얘기하는 거야. 뭐 두 가지죠. 얘보다 큰데 모든 x에 대해서 무조건 만족시켜야 될지, 아니면은 특정적인 x가 a 이상에서부터는 얘를 만족시켜야 될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야. 두 가지가 부류가 있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예시로서 이렇게 잡도록 할게. fx가 x에 대한 제곱에 대해서 블라블라라고 이렇게 돼 있다 치자. 그러면 이 친구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상상도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얘가 우선 첫 번째로서는 이 친구의 최고차항을 보고서 밥그릇 모양이 떠올라야 되겠지. 밥그릇 모양이 떠오르면서 x축과는 만나지 않는 그림을 상상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 맞아?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상상도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따구로 생긴 그래프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면 여기 다음에 매들리는 판별식은 허근이다라고 딱 마무리하면 되겠어. 홀? 근데 지금 우리가 미분을 배우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의 알파인 f 알파 극소값이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좀 우리가 시선의 변화를 좀 주면 좋을 것 같아. 이거까지만 설명만 하고 문제풀이는 조금 이따 할게. 잠깐 끄고 할게. 조금만 힘내줘. 알겠냐? 자, 그 다음에 넘버 2야. 넘버 2. 어떠한 fx가 x에 대한 4승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얘도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 x에 따라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나올 거야. 근데 2차 함수랑 4차 함수랑 공통으로 갖고 있는 뭔가가 있어. 2차 함수랑 4차 함수랑 6차 함수랑 8차 함수랑 짝수 차수들은 항상 뭐를 갖고 있어? 항상 갖고 있는 게 있어. 극소값을 갖고 있어. 항상. 왜 그러냐면 2차 함수도 내려가는 게 있으면 올라가는 지점이 있고요. 4차 함수 또한도 우리가 그림을 그리시면 내려가는 게 있으면은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더라는 얘기지. 내려가면 올라가야 돼, 4차는. 짝수 차수는 항상 내려갔다가 결국에는 올라가면서 게임이 끝나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극소값의 개수는 모르겠으나 그 안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극소값이 있기 때문에 가장 작은 뭐마저도 극소값마저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거를 확인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거야. 이게 우리가 말하는 2차 함수, 4차 함수, 다항함수 중에서 짝수 차수들이 부등식을 만족할 조건이야. 1단계 잠깐만 좀 필기해 볼래? 이거? 그러면요, 선생님. 4차 함수가요, 이렇게 극대극소도 다 갖고 있으면요, 극소값 2개를 다 찾은 다음에 둘 중에서 더 낮은 녀석마저도 이 부등호를 만족시켜야 되겠군요.
이게 이제 어떤 해법이 되겠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까지 해석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날씨가 춥습니다. 쌤 앞머리 약간 접히겠는가? 그 뭐지? 접히면 맞지 않나? 그거 같아. 오늘은 그냥 세수만 하고 나왔어. 30대가 되니까 염색을 해야 되겠다, 진짜. 이제. 쌤 아직 9년생? 이 30대 된지 오래되셨는데. 92년생이면 30대지, 그치? 꽤 오래되셨는데. 40대가 없다는 걸 잘못 30대라니까? 30대니까. 요즘에 무릎이 좀 안 좋아. 어제 시합을 했는데. 어떻게 92년생이 벌써 무릎이 안 좋으면. 참말로. 이게 10대와 20대가 엄청 다르다. 자, 지울게요, 여기. 잠깐 지운다. 콜. 자, 여기 지우고요. 관련되어 있는 이 짝수 차수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 문항 하나를 한번 보여줄게. 자, 관련되어 있는 문제 하나 여볼까요? 13번 하면 안 돼. 13번이 해당 사항이 있네요. 보시게 되면 13번 봅시다. 자, 얘 보시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근데 뭘 구하라는 얘기야? 성립함을 증명. 성립함을 증명하라. 그럼 13번에 대해서 한번 증명처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f의 x를 x에 대한 4승의 4x 플러스 3이라고 잡아주세요. 이 친구에 대해서의 그래프의 개형을 보시기 위해서 미분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이 친구는 4에 대해서 x-1에 이렇게 되는 녀석이니까 따라서 도함수에 대한 그래프는 이렇게 간다라고 볼 수 있어. 선생님 3차함수인데 왜 이따구로 그렸어요? 내가 중요한 건 부호 변화만 알면 된다. 이렇게. 따라서 여기 밑에 x가 1에 따라서 어떤 그림이 된다는 얘기야?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지. 정확하게 그리면 조금 달라요. 여기 부분에서 약간의 꺾임 현상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꺾이는 것이 여기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돼 있지, 이렇게 매끄럽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다만, 저 미분된 3차 함수가 실근을 1만 갖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허근을 갖기 때문에 어떤 x축, 도함수의 x축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상태예요. 헐? 그래서 디테일하게 그리면 원래는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조차도 신경 쓰지 말고요. 부호 변화만 생각합니다. 도함수는 여기 면적의 부호 변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1이라는 것을 넣었을 때 값이 얼마가 나와요? 쟤는 4 빼기 4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어? x축을 이렇게 접하고 지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따라서 f의 1이 0인데 극소값이다. 근데 얘가 항상 0보다 크므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대하여 성립한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원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가장 낮은 최소값이자 극소값마저도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모든 x를 집어넣더라도 항상 뭐한다? 부등식을 만족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방금 필기를 하면서 떠들어대 볼게. 짝수 그래프는 항상 논제로 주어져 있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라고 주어질 거예요. 짝수 차수는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베이직센에서 딱 보게 되면 맨 앞에 최고차항이 3차 같은 홀수 차수일 때는 정의역이 딱 튀어나온다. x가 0보다 클 때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요, 이런 식으로 나오지.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줄게. 알겠지? 자, 보자. 두 번째야. 표 한번 내가 한번 그려볼게. 표를. 잠깐 다시 하자. 타이틀이다. f에 대한 x가 예를 들어서 x에 대한 3승에 대해서 블라블라가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첫 번째는 f에 대한 x가 0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f에 대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테마를 나눠볼게. 그리고 나서
얘가 정역이 x는 a부터 그리고 x는 a부터 이게 항상 성립해야 돼. 이 표 어디서 나왔어? 옛날에 해줬어. 근데 이렇게까지 좀 너무 구체적으로는 책에서는 안 나오는데 내신용에서는 언급이 됩니다. 이게 이 태클이 나와. 자,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표 한번 만들어 볼래요? 자, 표를 완성했으면 내가 이제부터 얘기를 해볼게. 저 주어져 있는 정역 부분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얘는 0보다 커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나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 여기는 자, 이게 x축이라고 잡을게요. a부터지 얘는. 그러면 A를 넣었을 때도 만족해야 된다는 뜻이야. 항상. 그럼 A를 넣었을 때도 요 부등식을 만족하려면 A를 F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A를 집어넣었을 때 fx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어때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몰라요? 다시 한번 천천히 강조할게. 이거 고1 부등식이야. 자 봐. x에다가 A를 넣었어. 오케이? 근데 A의 오른쪽에 있는 정역 부분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A를 대입한 그 찰나의 순간에 대해서는 0이 돼도 되겠느냐는 얘기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등호가 들어가서 그래요. 왜? A를 넣었을 때부터가 0 이상이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A를 집어넣었을 때 0을 관통하는 거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0보다 크면 당연하게 여기 오른쪽 부분은 다 어때요? 여기가? 윗동네에 있으니까 당연히 다 정답이 맞죠. 근데 얘가 등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A부터서 A 이상에서부터 0 이상을 만족하기 때문에 A를 집어넣은 것은 0을 넣어도 0이 돼도 된다야. 왜? A보다 오른쪽에 집어넣은 값이 어떻게 돼? 다 양수화되고 있잖아. 이거 부등식을 다 만족하잖아 라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즉 이건 어떻게 된다? F가 A를 넣었을 때 0 이상이고 극소도 0 이상이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어. 잠시 공간이 너무나도 쬐깐했다면 다시 사이즈를 키워서 다시 필기해줘도 돼. 오케이? 나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좀 얘기를 할 거거든. 그래서 공간이 좀 부족하면 딴 데다 옮겨 적어도 돼. 다시 한번 필기를 하면서 강조하자. 첫 번째 거 내용은 뭐냐면 정역이 A부터 대입을 했는데 저 fx가 0 이상이어야 된대. 이상. 그러니까 A를 집어넣은 것서부터 이상이므로 A는 0이 돼도 된다야. 오케이? 0이 돼도 된다야. 두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여기에 A라는 것이 있어. 자, 함수는 항상 정역을 먼저 생각하고 그 결과물을 따라와야 됩니다. 정역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A를 집어넣었을 때부터 이 부등식을 만족해야 돼. A를 집어넣었을 때부터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다. 알겠니? 그래서 FA도 이걸 만족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를 지나가면은 안 되고 그거보다 위에 있어야지만 되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A부터서가 초과가 일어나야 돼. A를 집어넣었을 때부터가 초과야. 이러한 세세한 것들 잘 기억해줘. 그래서 얘는 F의 A도 0보다 크고 극소도 0보다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지. 좀 부등호로 만족해야 되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3번 할게. 2번 필기 끝나고 칠판 바라봐주면 할게. 이건 비단 뭐 미적분만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부등식 자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원리니까 잘 천천히 고민해봐 이거.
자, 세 번째 거는 얘도 X축을 그리긴 할 건데 이 A야. 자, 정의역이 뭐야? A보다 오른쪽부터는 등호를 만족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A일 때는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봐봐.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 낚시입니다. 이거 낚시야. 이거 왜 안 될까? A보다 요 오른쪽 부분 보여요? 그 A보다 오른쪽 부분에 대해서는 0 이상이 나와야 되겠지. 근데 여기는 0보다 밑에 있는 지방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A를 집어넣었을 때 음수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A를 집어넣었을 때 어디부터는 된다? 여기를 지나가기까지는 되는 거다. 그 이유는 A일 때 0인 것은 필요 없어. 나는 A보다 오른쪽부터는 양수가 나오거나 0이 나오면 되는데 A 오른쪽서부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약간의 오른쪽만 가더라도 양수가 나오고 있으니까 말이 됩니다. 다시 천천히 볼게. A보다 오른쪽일 때는 대입했을 때 0보다 위에 있어야 된대.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근데 A의 오른쪽에서 이 흰색 그림은 밑에 있으니까 얘는 위배 되잖아. 근데 0을 관통할 경우에는 A보다 오른쪽 부분에 대해서 양수가 나오니까 말이 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3번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풀기를 한다? 얘도 F의 A가 0 이상이고 극소도 0 이상이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야. A를 집어넣는 것도 외우지 말고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해주세요. 오케이? 문제 아직 안 풀 거야, 내가. 다만 일반적인 문제집에 대해서는 다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문제야. 다 이거밖에 없어. 다 등호가 들어가는 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풀었다라면, 근데 실제 이런 꼼꼼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마지막 여러분들한테 현타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은 이것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변별력을 줄 거야. 오케이? 자, 세밀한 거 하나 더. 네 번째다. A 오른쪽에 대해서는 0보다 커야 된대. 따라서 A일 때는 0이 나와도 된다야. 그 이유는 뭐지? 출발하는 지점이 뭐야? 0보다 오른쪽에 대해서만 부등식을 만족하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얘도 신기하게도 F에 A가 등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극소가 있다면 0보다 크면 됩니다가 개념이야. 여기까지야. 이게 책의 내용이 없어가지고 한번 해봤어. 근데 관련돼 있는 문제는 그냥 그래. 그 8번 하나 해줄게. 대표 문제예요. 자, 여기 부등식은 좀 지울게요. 개념은요. 자, 8번 문제 한번 보자. 얘 한번 싹 보시게 되면 다음은 0 이상에 대해서부터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함을 보이래. 이게 홀수 찼을 때 나오는 개념이죠. 네모안에 알맞은 것을 써라. 첫 번째 1번 미분을 합니다. 3의 x에 대한 제곱 2x-1은 3x 1이라서 더하기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갈 친구는 -1이 되겠죠? 그래프를 그리시게 되면 여기가 -3분의 1이랑 여기 1이라는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도함수가 나오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였던 거야. 근데 문제는 어디부터 그림을 그려요? 0부터서만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렇게 정의역이 0부터서밖에 못 그려. 0. 그 다음에 얘는 1이죠. 그 음수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다는 얘기지. 이게 fx가 일부분만 그려야 돼. 자, 1을 집어넣은 값은 얼마냐? 1을 집어넣었더니 사삭삭삭삭 0이네. 그래서 x축이라고 불리는 친구가 여기로 이렇게 지나가더라는 얘기야. 자, 존재하는 영역에 대해서 이제부터 표 만들자. f'x에 대해서 얘는 얼마이고 1이라고 하시고 1 해주시고 0 해주시면 되겠죠. 0 이상일 때 최소값은 0이므로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어요. 자, 빈칸 한번 메껴봤습니다. 자, 간단하게 하나의 테마 방정식과 부등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분법에 대해서의 세 번째 테마를 한번 해봤는데, 뭐 방정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극대극소 그리고 상수항에 k가 있을 때 따로 분리해서 계산하시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얘는 별로 태클 걸 게 없습니다. 다만
부등식일 때는 최고차항이 짝수이면은 이 밥그릇 모양의 이런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극소값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걔만 무조건 간에 부등식만 만족하면 무조건 해가 되는 거야. 홀수 차수일 때는 정역 출발점에서부터 부등식을 만족해야 되다 보니까 오늘 필기한 4가지 조건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상황을 한번 이렇게 조목조목 찝어봐. 아, 말이 된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한번 그거를 이해해 주는 게 중요해. 문제는 무조건 다 풀릴 거야. 문제는 무조건 등호가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 일반적인 시중책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때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얘가 등호가 안 들어가는 것들이 그거에 따라서 뭐 정수의 조건 하면 답이 한 개가 달라지잖아. 그런 조건으로서 태클을 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좀 봐줘. 잠깐 영상 잠깐 끊을게.